PT입니다. PT 면접은 지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면접 중에 하나예요. 좀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토론 면접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쵸? 근데 PT 면접은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제가 단편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사실 시각적인 것보다는 판서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부분들도 들어가겠지만 사실 그냥 제가 여기 나와서 강의를 한다면 이렇게 강의를 한다면 청각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있죠. 근데 PT는 내가 판서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각과 청각적인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액션도 취하기 때문에 그렇죠. 액션들도 취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너무 말로써 이렇게 전달을 하기보다는요. 적절하게 시각적인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려서 전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과 마찬가지로 주제가 일단 정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식적인 부분 자기소개가 나왔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의 강점은 무엇인지 PT를 해달라는 거죠. 왜 뽑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력, 비교 대조를 하는 것들도 나왔고 찬반 등. 그래서 PT의 주제가 사실은 토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나왔어요. 이렇게만 놓고 봐도 PT가 조금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대학교 이제 학부 시절에 PT 엄청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앞에 계신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좀 까다롭죠. 이거 이미 하고 있는데 혹은 이거 했을 때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이분들은 관련 업에서 꽤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혹은 여러분들이 너무 참신하고 기존의 틀을 깬 시각들을 이제 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러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금융 소비자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까? 라는 식으로도 이제 질문 들어올 수 있죠. 그런 것까지 같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스터디 같은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PT 면접을 조금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항상 구조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구조화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판서하실 때도 시각을 조금 돋보이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조화도 일단은 3단 구조를 이렇게 시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방법대로 스왓을 하시든 뭘 하든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또는 3단으로 하시거나 혹은 판서를 조금 이렇게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전달이 될 것인지는 주제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맞겠죠. 근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분석적인 부분은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에 필요한 사실 이 시각적인 것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거에 또 치중을 또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 정도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은 산업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즉 논리적 구조력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판서하실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기법 등을 쓸 거예요. 스왓을 쓰기도 하고 삼시나 포피, 패스트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내가 왜 처음에 서두에서 예를 들어서 PT 나오는 주제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어쩌고 하고 이제 제목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왜 이런 PT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도를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나 어쩌고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쭉쭉쭉 써 내려 나가겠죠.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는 여기에 쓰셔도 괜찮아요. 기대 효과라든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의 느낀 점이라던가 혹은 느낀 점이 아니라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 쓰셔도 되고요. 여기에다 써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요 위에다 쓴 이유는 그렇다면 산업은행에서는 이 부분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생각을 여기서
강하게 한 번 더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여기서 이제 약간의 조금 결과론적인 면을 제목과 함께 여기서 이제 표출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산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산업은행에서 어떻게 뭐 적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이제 딱 세기를 박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한 거에 대해서는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쓰시고 내가 요거까지 미처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다 쓰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이것까지 생각했어. 그러면 요 밑에다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별이고 얘는 가장 크게. 그래서 PT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보다는요. 맨 마지막에 했었던 것들이 기억에 더 잘 남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그냥 개별 뭐 구조화된 면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제가 결론을 먼저 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제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면접의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결론을 내세우고 가장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바를 배치해야 되는지도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다음은 이제 준비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식의 질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법론, 즉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될 때도 있고 뭐 지식과 시사 관련된 주제는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수익과 공익을 비교하는 이런 질문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PR을 하라라는 것도 기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방법을 하나씩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자, 문제 해결 방법에서는 첫 번째, 자, 이렇게 뭐 서론 부분에서 문제의 인식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렇죠? 서론 부분에서. 그리고 나서 해결 방법과 그 다음에 과정, 결과, 뭐 수정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것들, 그리고 혹시나 뇌가 발생할 수 있는 뭐 기회비용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본론에서 다뤄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기대 효과를 여기다 써주시거나 혹은 산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방법론 이렇게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과 시사 관련된 주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죠. 일단은 해당 지식에 따른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식에 따른 성질이 있겠죠. 여러분들 수학 같은 것들도 배우실 때 기본적으로는 정의를 먼저 배우고 뭐 피타고라스 예를 들자면 정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성질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배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용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를 처음에 썼으니 성질, 쓰임새와 활용, 그 다음에 여기까지 파급 효과 및 해당 효과를 몸통에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산업은행과의 접점은 이래서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 게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